잠시 영상을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 영상은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21이 집속탄을 투하하는 상황을 가정해 제작된 영상으로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이 분리되면서 지상의 적을 향해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이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이 확산탄은 아군도 적군도 군인도 민간인도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괜히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이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무기들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적의 도발에 억지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보유 자체로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죠. 한국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골칫덩어리를 적으로 두고 있어 1950년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개발해왔습니다. 다행히 70여 년간 북한이 한국전쟁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쉽게 남한을 침공하는 무모함을 보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 B-21의 투하로 지상에 융단 폭격을 퍼부은 집속탄은 전 세계 123개국이 공식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킨 악마의 무기지만 한국은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 생산국가이기도 하죠. 한국은 왜 전 세계가 금지시킨 확산탄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혹시 2008년 9월에 개봉한 영화 신기전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신기전이라는 무기는 영화를 위해 창조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무기입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이 신기전은 전 세계 최초의 미사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기록상 전해지는 인류 최초의 로켓은 1232년 금나라에서 제작한 비화창으로 한자 그대로 날아가는 불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나라가 칭기스칸의 삼남인 오고타이가 이끌던 몽골군을 상대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몽골군이 금나라를 정벌하면서 비화창을 얻어 아랍과 유럽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로 등장한 로켓은 1290년 무렵 아라비아의 알하산 알람마하가 쓴 병기와 기마전추에 대한 책에 등장하는 연소하며 스스로 날아가는 달걀이라 이름 붙여진 무기이고, 세 번째 로켓은 1379년 이탈리아 제네바 군대가 베니스 군대를 공격할 때 사용한 로켓타입니다. 이 단어에서 현재의 로켓이 유래했죠. 조선에서 개발된 신기전은 고려말 최무선의 주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주화는 현대의 로켓과 원리가 비슷한데 화살 앞부분에 종이를 말아 만든 종이통에 화약을 쟁여넣고 점화선에 불을 붙이면 화약에 타는 힘으로 가스를 분출해 날아가는 무기입니다. 신기전은 이를 발전시킨 것으로 일각에서는 신기전을 바퀴가 달린 나무틀로 이해하지만 이는 신기전을 발사하기 위한 이동장치인 것일 뿐 신기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신기전은 화살에 화약통을 달고 스스로 날아가 목표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됐는데 이 덕분에 행주대첩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겼죠. 이를 세계 최초로 일컫는 것은 신기전의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설계도가 그대로 남은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474년 조선 성종 때 간행된 국조 올해 설의 병기도설에 설계도가 그려져 있고 1983년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34차 세계우주항공학회에 소개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한국은 신기전의 DNA를 고스란히 간직한 천무를 개발해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탄의 일종인 다연장 로켓포 천무는 한국이 개발해 자랑스럽게 수출도 하고 있지만 같은 확산탄이지만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을 생산한다며 유럽 여러 국가에서 투자 금지 대상으로 분류된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하나그룹인데요. 지난 2008년 1월 노르웨이 정부는 핵무기나 집속탄 생산 등과 관련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윤리적 이유를 들어 한화를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할버루센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런 류의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며 약 400조 원에 달하는 국부 펀드에 한화에 대한 투자를 막았죠. 이는 비단 노르웨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옆나라 스웨덴 역시 국민연금 펀드가 집속탄과 같은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만드는 방위 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죠. 프랑스 연기금 FRR,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등도 하나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켰고 2018년에는 네덜란드 금융회사들과 룩셈부르크 연금펀드 등도 하나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막았고 네덜란드는 하나와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포함 여러 종류의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하이마스의 대항마로 천무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원래 유도탄을 자체 생산했지만 무유도탄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 생산 합의서를 통해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230mm급 무유도탄과 집속탄 규격의 포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집속탄과 포드가 발사대를 만나야 천무 완제품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KDI가 2020년 11월 2일 한화가 확산탄 사업을 그룹 사업에서 떼어내 신설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죠. 도대체 이 확산탄, 즉 집속탄이 무엇이길래 유럽 정부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몇 개월 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누구나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 파편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의사의 손에 폭탄 파편이 놓여져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입니다. 사실 확산탄 중 하나인 집속탄은 위 B-21 전략폭격기 영상에서 보셨듯 끔찍한 무기입니다. 하나의 폭탄에 새끼폭탄 수백 개를 담아 공중에서 폭발시키며 자탄이 지상을 향해 뿌려지며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이어지죠. 공중에서 투하된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무차별적 비인도적 대량살상 무기입니다. 그리고 주된 피해 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으로 2022년 기록된 피해 대상의 95%가 민간인입니다.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하는데 러시아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물론 이후 미국도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라며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집속탄은 전 세계 약 123개국이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확산탄 금지 협약의 주인공입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해 개전 72시간 동안 약 400만 개의 자탄을 투하해 민간인 273명과 해체요원 57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2007년 2월 전 세계 46개국 대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 모여 오슬로 선언을 발표했죠. 오슬로 조약에는 현재 123개국이 서명한 상황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개 국가가 가입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는 그 반대급부로 집속탄을 러시아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고 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겁니다. 다만 서명국들은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입니다. 일례로 2021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7개국이 비축한 확산탄을 전량 폐기했고 불가리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은 2022년부터 4,166개 비축 집속탄과 자탄 13만 4,598개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임에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대치 중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확산탄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한국이 이를 계속 전투 예비 탄약으로 비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2023년 확산탄 도입 예산으로 2,127억 원을 편성했는데 북한의 장사정포, 지상군 및 전차 및 장갑차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확산탄을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죠. 다만 확산탄 금지 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의 사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한국이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